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그런데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BBC에서 좀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요, 일부 사용자가 옛날 이름은 트위터고 지금 X로 바뀌었죠. 네. X에서 이 미국 선거 관련이긴 한데 선거 관련 허위 정보랑 또 AI로 만든 이미지, 근거 없는 음모론 등을 공유하면서 수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수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매월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계정의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근거 없는 자료를 사실과 섞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서로의 컨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일종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러니까 X,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글을 올린다고 바로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X가 지난 10월 9일날 운영 규정이 변경이 됐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내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올린 도달 범위가 큰 인증 계정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 들으면 그럼 내가 이제 뭐 트위터에다가 글 올리면은 바로 돈 벌 수 있나? 이건 아니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본인이 유료 구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X를 쓰는 게 아니라 뭘 한 10,000원 혹은 20,000원을 내고 프리미엄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를 구독하는 팔로워가 최소 500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3개월 동안 나의 글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노출수가 500만 회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면 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건 제가 글을 쓰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글을 뭐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X에서 이제 리트윗이라고 해서 내 글을 퍼날라주거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글을 퍼날라주거나 공유를 하거나 내용을 이제 쉐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쉐어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그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 중에 실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주거나 이제 넓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련 허위 정보나 AI 정보를요, 일단 첫 번째로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네. A라는 글을 쓴 사람이 B라는 사람의 글을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퍼날라주거나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계산이 돼서 막 퍼질 거잖아요. 그렇게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각자 정치에 관련돼서 의견들이 있으시고, 그 의견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그 다른 의견들 중에서도 좀 리더격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각 당의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 중에 특정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의 글에 내가 쓴 글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 내 글이 노출이 되려면 계속 그런 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든 내용이 틀리든 간에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글을 계속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맞든 틀리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고 이제 퍼날라주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노출도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돼도,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 늘어났구나, 팔로워가 늘어났구나, 뭐 구독자가 늘어났구나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돈이 벌리는 건 아니고, 네. 간접적으로 내가 그만큼 유명해졌어, 아니면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예 X의 이 수익화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내가 유명세를 타면 바로
돈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트위터 X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유독 이 플랫폼에서만 이런 가짜 정보로도 돈을 버는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수익 창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때문이기도 하고요. 더 큰 건 두 번째인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다른 플랫폼들은 그게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익 창출을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른바 이제 유튜버들끼리 얘기하는 게 이제 노란 딱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고장이 와요. 예를 들면은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가짜 정보에 대한 거 혹은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거나 그것보다 이제 제일 큰 거는 저작권 위반이죠. 그런 걸 계속하면 이 채널의 수익화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경고장이 날라오고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러면 진짜 수익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떨 때 극단적일 땐 유튜브 계정이 이제 정지가 되는 일도 발생하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팩트체크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허위 정보가 올라왔다. 그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달하는 범위 있잖아요. 이 트위터 X라고 하는 게 도달 범위가 늘어나야 돈이 벌리는데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짜 정보거나 이상하다라고 딱 체크가 되면 이 도달 범위를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 하나 이제 보여질 수 있지 않게 하는 거죠. 혹은 이 계정에게 경고 라벨을 부착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콘텐츠를 내가 올리는 건 올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는 노출도를 제한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X는 지금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거를 써서 올리든 간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됐을 때 그 노출도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반대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특정 지지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아까처럼 수익화가 되는 이런 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수익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실제로 이제 BBC에 있는 취재인들이 이런 이제 그 제보자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난 이제 계정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5,000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수익,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 6,7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얻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그가 또 얘기한 것 중에 한 달에 한 10,000달러 이상, 그러니까는 뭐 1,000만 원 이상이죠. 그런 거를 이렇게 버는 계정이 있어서 일종의 하나의 직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도 한 10시간 뭐 12시간씩 이 X에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글을 올릴 때 어떻게 하느냐? 요즘에는 AI가 되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뭐 그림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특정 지지자를 비난하는 뭐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 치면 뭐 트럼프를 반대하거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트럼프에 대한 컨텐츠를 막 이제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해리슨 총리에 대해서 뭐 이런 올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면서 온라인에서 교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럴듯한 글, 이제 맞지 않은 글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퍼날른거나 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가 바이럴이 돼서 수익화가 되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위 정보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거 부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아직 이제 뭐 대선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 언론사에서는 이제 벌써 이게 대선이 잘못된 거다. 뭐 예를 들면은 불법 투표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벌써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거 부정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올라오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극단적이고 근거 없는 비방. 세 번째가 AI로 만든 조작된 이미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가 하나가 바로 카멀라 해리스의 맥도날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젊은 시절에 카멀라 해리스가 일했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된 건데 팔로우 수가 많지 않은 사용자가 조작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맥도날드에서 일한 게 이게 일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실제 그 사진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것처럼 AI로 이제 조작된 사진을 만든 거죠. 가짜 사진을 만든 거죠. 근데 그 가짜 사진을 올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진을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진짜로 일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린 건데 또 이제 이 가짜 사진을 보고 반대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걸 올린 거다. 그러니까 해성 후보의 이미지를 조작했다라면서
서로가 가짜 이미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가짜 이미지를 또 그 당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느냐, 지난 7월에 일어났던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를 두고도 X에서는 음모론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이제 시도한 거다. 이제 이런 식의 계속 이제 장려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팩트 체크가 없는 X에서 잘못된 선거 정보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퍼뜨리는 게 수익화가 되고 있다, 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는 것이죠. 돈이 되니까 더 부추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행위들을. 네. 그러면 이런 콘텐츠가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정말로 실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X 트위터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의견을 주고받는 어떤 토론의 현장으로 쓰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용자 규모는 다른 플랫폼보다 작지만 정치적 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얘기가 다른 곳으로 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에서 나온 허위 정보가 요즘에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이나 틱톡, 특히나 틱톡은 쇼폼 중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X에서 나온 의견들이 틱톡에서 쇼폼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영상이 10대들, 20대들에게 무분별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플랫폼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의 원 소스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로 간에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 지지자도 그렇고 해리스 지지자들도 그렇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이제 유튜브 초반에 이런 게 있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결국 이런 거예요. 이게 맞든 틀리든 나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종의 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 정도 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반대로 해리스 지지자들은 어떤 얘기도 하냐면 온라인상에 워낙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해리스에 대한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진실에 다가갈 방법이 온라인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해리스에 대해서 맞든 틀리든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 약간 섞여 있는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 지지층을 모아야 된다는 서로 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참 지금 온라인상에서의 좀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공통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한 줄로 좀 정리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가 맞든 틀리든 진짜 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든 틀리든이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이거 진짜야라고 서로 믿어서 서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투표를 하는 이런 걸 독려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니라 가짜 내용을 네. 갖고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지지를 하는 거에 대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예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네트워크에서 이런 흐름들을 막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익화가 되고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 이것 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이렇잖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일종의 에코체인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이러한 철옹성 같은 구조들이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씁쓸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일론 머스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X의 소유주 현재 일론 머스크잖아요. 근데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정치적 성향도 지금 X의 정책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실제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인데 네. 뭔가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자유의 범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언론사들에서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화당 정치인들의 팔로워나 게시물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결국 이 그 플랫폼을 가진 이제 소유주에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미국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차차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좀 맞는 정보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가진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맞든 틀리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퍼나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수익으로 장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범위가 실제 이번 미국 대선의 영향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 IT 쪽에서나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계속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아마도 이 선거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 달 이상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